아들러의 개인 심리 치료 또는 개인 심리 상담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다. 자, 1번을 보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행동에는 목적성이 있다라고 본다. 있다고 본다라고 했어요. 자, 이것이 목적 지향적, 목표 지향적이라고 해요. 자, 아들러가 이야기한 개념으로 본다면 우월성 추구가 되겠습니다. 이 목표는 우월성 추구,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열등감을 극복하는 건전한 반응인 보상을 통해서 우월성 추구 노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인간 행동의 기본적인 목적은 열등감의 극복이다. 그것이 이제 우월성 추구와 연관성이 있겠죠. 그 다음에 전체적 관점보다는 분석적 관점에서 인간의 개인성을 강조한다. 개인 심리 치료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개인성을 강조하는 것은 맞지만 여러분 여기서 분석적인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고 전체적 관점을 중시합니다. 이걸 중시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들러의 개인 심리 상담 이론에서 인간관을 보면 우리가 총체적 인간관이라는 게 있어요. 총체적 인간관. 자, 총체적 인간관은 뭐냐? 인간에게는 신체적인 측면도 있고 심리적인 측면도 있고 사회적인 측면도 있어요. 이 모두를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모두를 고려하는 것이 바로 전체적인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총체적 인간관이라는 단어도 시험 지문에 나올 수 있는 단어니까 정리해 놓으시고요. 이 분석적인 관점을 취했던 사람은 누구예요? 지그문트 프로이트죠. 그래서 정신분석 상담과 연관성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생활양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생활양식은 앞에서 쭉 제가 구두로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설명을 해드리면 인간 스스로 설계한 독특한 좌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그 다음에 생활양식은 어린 시절 3세에서 5세에 형성됩니다. 결정되며 이후에 변하지 않습니다. 이후에 슬래시를 할게요. 이후에 변하지 않는다. 아들러는 생활양식을 4가지를 제시했다라고 했습니다. 사회적 유용형이 가장 바람직한 거고요. 그 다음에 지배형, 권위적인 지배형, 그 다음에 소극적인 회피형, 그 다음에 의존적인 기생형이 있습니다. 기생형을 획득형이라고도 하죠. 이렇게 해서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생활양식의 모든 것들을 정리해 드렸어요. 개념과 언제 형성되어서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4가지 유형까지 설명해 드렸는데요. 생활양식은 개인이 지니는 독특한 삶의 방식으로 끊어요. 가족 경험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이 가족 경험이 바로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어린 시절 이러한 것과 연관성이 있고요. 아들러는 출생 서열에 따른 순위에 따른 특징도 이야기했죠. 출생 순위에 따른 특징도 이야기했다. 그래서 맞이, 중간아이, 막내, 독자, 외동아이라고 하죠. 이런 아이들의 특징도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것들도 아들러가 이야기한 내용에 있다는 것도 정리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2번 문제 들어갑니다. 윌리엄슨이 분류한 직업 선택의 주요 문제 영역 진단은 진단의 동그라미 분석과 종합을 근거로 하여 추론하는 과정이며 문제를 확인하고 그 원인을 찾는 단계를 진단이라고 합니다. 분, 종, 진, 의, 상추 꼭 기억하십시오. 이 진단, 변별 진단에 4가지가 있다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제가 1회차에서. 자, 4가지 진단 범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른 것은입니다. 첫 번째 기억, 불확실한 선택. 두 번째, 무선택. 무선택은 선택하지 않음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무선택은 선택하지 않음. 그 다음에 흥미와 적성의 불일치. 지금 제가 동그라미 친 데다 동그라미 다 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리석은 선택. 어리석은 선택은 동의어가 여기 있어요. 현명하지 못한 선택과 동의어가 되는데 어리석은 선택으로 알아두십시오.
그러면 진단 네 가지의 키워드만 잡아보면 불확실, 불일치, 무선택, 어리석은 선택, 어리석은을 먼저 쓰고 무선택입니다. 이런 식으로 단어를 잡으세요. 불확실, 불일치, 어리석은, 무선택 해보세요. 시작. 불확실, 불일치, 어리석은, 무선택. 이렇게 정리하면 불확실한 선택, 뭐의 불일치? 그렇습니다. 흥미와 적성의 불일치, 어리석은 선택, 무선택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앞에 타이틀 다 맞았고요. 불확실한 선택 들어갑니다. 직업 선택의 확신 부족입니다. 불확실이니까 섣부른 선택을 의미하고 섣부른 선택의 밑줄. 자, 여러분 시험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박스를 주고 여기에서 무엇이냐 찾는 문제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포인트는 잡아 두셔야 됩니다. 직업 선택의 확신 부족이나 섣부른 선택 나오면 불확실한 선택이다. 교육 수준, 자기 이해, 직업 세계 이해 부족, 실패에 대한 두려움, 적성에 대한 불안 등으로 불확실한 선택을 하게 된다. 맞습니다. 무선택입니다. 앞에 1회차에서 선택 지문에 나왔었죠. 진로 선택과 관계없는 흥미거리에 주로 관심을 쏟는 경우입니다. 이게 바로 무선택입니다. 맞고요. 자, 그 다음에 흥미와 적성의 불일치입니다. 흥미와 적성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말 그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기억지문 별표, 기억지문이 단독으로 출제될 수 있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 모두 맞고요. 자, 리을 들어갑니다. 리을 별표. 자, 리을은 어떤 게 포인트냐면 이겁니다. 현명하지 못한 선택, 이것을 어리석은 선택이라 말할 수 있고, 리을도 마찬가지. 이렇게 박스를 주고 어리석은 선택이나 현명하지 못한 선택을 찾아라, 이렇게 낼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것. 자, 목표와 맞지 않는 적성, 흥미와 무관한 목표, 직업 정보 결핍, 진로에 대한 오해, 타인의 압력에 따른 선택, 특권에 대한 갈망 등이 나타나는 경우, 이것을 우리가 어리석은 선택, 현명하지 못한 선택의 범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모두 맞는데요. 기억과 리을을 잘 봐놓으세요. 이게 포인트니까 답은 4번입니다. 자, 윌리엄슨의 변별 진단 4가지와 보딘이 말했던 심리적 원인 5가지 있었죠. 이 2가지 혼동하시면 안 돼요. 제가 해설에 써놓은 대로 2가지를 명확하게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3번 문제 들어갑니다. 다음 설명이 나타내는 기법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입니다. 자, 여기 4가지의 개념이 나왔고요. 여기에서 4가지가 순서대로 잘 연결된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담자의 감정을 끊어요. 상담자가 동일한 뜻의 말로 부언하는 경우다라고 했어요. 감정을 부언한다. 감정을 내담자의 감정에 따라서 상담자가 부언하는 건데요. 참 우울하시군요. 참 슬프셨겠습니다. 참 화가 많이 나셨군요. 이런 식으로 상담자가 동일한 뜻의 말로 감정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감정 반영. 여기에는 반영이란 단어 하나만 나왔죠. 반영 기법이라 보시면 돼요. 자, 돌이킬 반자에 비칠 영자를 써서 우리가 거울에 비추듯이 그대로 상담자가 동일한 뜻의 말로 부언해 주는 겁니다. 감정을. 자, 내담자의 모호한 말을, 이게 힌트죠. 모호한 말을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한 질문 형태의 기법은 명확화, 명료화라고도 하죠. 명확화, 명료화. 여기는 명료화로 나왔습니다. 명료화. 자, 내담자가 모호한 말을 했을 때 좀 더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래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상담자와 내담자의 상호작용을 내담자에게 보여주는 기법이다 라고 했어요. 자, 상담자와 내담자의 상호작용을 내담자에게 상담자가 보여줍니다. 자, 이게 바로 즉시성 기법입니다. 즉시성은 지금 여기와 연관성이 있어요. 지금 여기. 그래서 사례에서 보면 지금이란 단어가 많이 들어가요. 지금 선생님은 내담자를 말합니다. 지금 선생님께서는 주제와 동떨어진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혹시 그러한 것들을 알고 계십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자, 이러한 것들이 바로 즉시성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상담자가 내담자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지금 순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즉시성 기법이라 하고 지금 여기 현재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호작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담자가 치료 목적으로 자신의 경험을 드러냅니다. 말 그대로 자기 노출, 자기 개방입니다. 자기 노출, 자기 개방 찾아내십시오. 반영, 명료화, 즉시성, 자기 개방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기법 문제도 시험에 출제될 확률이 아주 높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직업상담심리학을 잘 공부하시고 나중에 최종 합격하시면 직업상담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상담 기법을 모르시면 안 되겠죠? 자, 4번입니다. 이거는 윤리 규정의 기능입니다. 기능에 대한 부분인데요. 옳지 않은 것은 이다. 상담자 윤리 규정은 윤리 강령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의 기능을 물어보는 문제인데 자, 비전문적인 상담으로부터 그렇습니다. 내담자를 보호하는 기능이 있어요. 이런 윤리 규정이 없으면 내담자가 피해를 입어요. 그래서 윤리 규정으로 인해서 내담자를 보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담자 스스로 자신의 상담 활동을 점검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지침을 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신의 상담 활동을 윤리적인 측면에서 내가 바람직하게 했는지 그러한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의 지침도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담자와 보호자가 상담에 관한 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내담자와 보호자가 상담에 관한 결정을 한다. 이게 뭐예요? 자기결정이잖아요. 윤리규정에는 자기결정, 내담자의 자기결정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자, 상담자의 전문적 치료 행위에 대한 법률적 책임 면제? 어떻게 윤리규정이 법률적인 책임을 면제시켜 줍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법률적인 전문적인 치료 행위에 있어서 법률적인 책임이 있다면 그거는 법원에서 소송 우리가 보통 치료 소송이라 하거든요. 그러한 부당 치료 소송 이런 것들로 이제 가는 것이죠. 윤리 규정이 법률적인 책임을 면제시켜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진로, 집단 상담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집단입니다. 장점이에요.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이다. 자, 대리학습이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대리학습이란 것을 동의어로 하면 관찰학습이거든요. 관찰학습. 다른 집단 소원을 보면서 학습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장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새로운 행동을 연습할 수 있겠죠. 연습하는 장이 되는 것이 바로 이제 집단 상담의 장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각 개인의 문제를 충분히 다룰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집단 상담 반대편에는 개인 상담이 있거든요. 따라서 각 개인의 문제를 충분히 다룰 수 있는 것은 개인 상담의 장점이죠. 개인 상담의 장점. 자, 그 다음에 집단 압력에 의한 압박감으로 자기 개방을 하게 된다. 이게 어떻게 장점이 됩니까? 집단 압력에 대한 압박감으로 자기 개방하면 이거는 집단 상담의 단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개인 상담에 비해서 시간과 비용 면에서 효율적이다. 네, 맞습니다. 개인 상담에 비해서 상담 시간에 여러 구성원은 집단 구성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담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 면에서 효율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관찰학습, 대리학습이 가능하고 새로운 행동을 연습할 수 있는 장이 되고 그 다음에 시간 비용적인 측면에서 경제적이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억, 니은, 미음 2번이 답이에요. 자, 6번 문제 들어갑니다. 6번 문제는 체계적 둔감화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입니다. 이 체계적 둔감화는 행동주의 상담의 기법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자, 체계적 둔감화는 불안이라든지 공포 이런 것들을 감소시키는 기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체계적 둔감화는 노출을 시키는 거예요. 낮은 강도에서 높은 강도로 단계적으로 노출을 시키는 건데 두 가지 노출 방법이 있어요. 직접 노출시키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상상에 의한 노출 방법이 있습니다. 상상에 의한 노출 방법 두 가지를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풀겠습니다. 자, 고전적 조건 형성의 원리, 이거 중요합니다. 고전적 조건 형성 원리에 기초한 행동치료 기법이다. 맞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자극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불안 반응이나 공포 반응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이게 자극과 반응의 관계를 나타내는 고전적 조건 형성과 연관성이 있어요.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 형성입니다. 맞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자, 특정한 대상에 그렇죠. 불안을 느끼는 경우에 효과적이다. 불안이나 공포를 감소시키는 데 쓴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 체계적 둔감화의 단계 순서가 있어요. 암기법 이불계입니다. 이불계.
이완 훈련하고 불안위기 목록을 작성하고 단계적으로 둔감화를 하는 거예요. 이완 훈련, 불안위기 목록 작성, 둔감화. 이 둔감화는 단계적 둔감화예요. 단계적 둔감화. 낮은 강도에서 높은 강도로 단계적 둔감화 또는 체계적 둔감화. 그래서 개가 들어간 거예요. 이불개. 자, 맞습니다. 자, 리을입니다. 심상적 홍수법이 있어요. 심상적 홍수법은 여기서 나온 대로 상상에 의한 노출이라고 그래요. 이 홍수법 자체가 노출치료법이거든요. 그래서 심상적 홍수법은 상상에 의한, 심상에서 힌트 얻으세요. 상상 노출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심상적 홍수법과는 달리 끊어요. 불안 유발 심상에 노출되지 않는다. 아닙니다. 노출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체계적 둔감화는 직접 노출 방법도 있고 상상에 의한 노출 방법도 활용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자, 노출시킬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야 되겠죠. 심상적 홍수법과 같이 불안 유발 심상에 노출시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됩니다. 자, 기억, 니은, 디귿 맞고 리을이 잘못됐습니다.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7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7번 문제는 각 상담 이론과 용어의 연결이 옳은 것은입니다. 자, 해설 좀 펴실 준비하시고요. 자, 해설 내용에 중요한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PAC, 그 다음에 WDP, 그 다음에 OVP, 그 다음에 ABCD가 있어요. 좀 여러분들이 낯익은 것도 있고 조금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도 있을 것인데요. 자, 왼쪽에 옳은 것이니까 세 가지가 틀렸다는 건데요. PAC는 Parent 어고우, 어버이자, 어덜트 어고우, 어른자, 성인자라고도 하고요. Child 어고우, 어린이자. 이 자의 구조를 세 가지로 P, A, C로 구분한 상담 이론은 에릭 번의 교류 분석 상담입니다. 에릭 번의 교류 분석 상담. 1번 탈락, 2번 들어갑니다. WDEP, want, 욕구. 그 다음에 doing, 수행 또는 실행이라고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evaluation, 평가. 그 다음에 plan, 계획입니다. 자, 처음에 욕구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평가 작업을 거쳐서 나중에 결과를 반영하는 계획을 수립한다. 이게 바로 현실 치료의 과정입니다. 윌리엄 글래서의 현실 치료의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간 중심 상담입니다. O는 거기 밑에 해설을 보시면 organismic valuing process 이렇게 돼 있어요. 유기체적인 가치화 과정이에요. 유기체적인 가치화 과정. 그것을 우리가 OVP라고 하고요. 이거는 인간 중심 상담 맞습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ABCD가 있다. ABCD 아시죠? 엘버트 앨리스의 REPT에서 나오는 모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antecedent 선행 사건이 있고 belief 신념, 그 다음에 consequences 결과, dispute 논박, effect 효과입니다. 이러한 순서대로 쭉 이루어지는 과정이 바로 REBT의 ABCD 모형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답이 되고요. OVP는 무엇이냐? 밑에 해설을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로저스의 성격 발달 이론에 의하면 유아들은 자신의 경험을 어떻게 느끼는가에 따라 평가되는데 이를 유기체적인 가치화 과정이라고 합니다. 자, 거기 4번을 봐주시면 OVP는 모든 사람이 태어났을 때 가지고 있는 내부의 안내서와도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부의 안내서를 믿을 때 그들을 강화하는 경험을 자유롭게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기체, 인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유기체에서 자기의 어떤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가치들 이런 것들을 내면화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대로 내부의 안내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6번을 보면 로저스는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갖고 있는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인식을 셀프, 자기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자, 이러한 자기가 바로 OVP의 영향을 받게 되겠죠. 자기 자신의 어떤 내부의 이런 안내서라고 비유할 수 있는, 은유될 수 있는 OVP에 따라서 주관적인 경험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신의 가치화를 이끌어내고 이러한 것들이 바로 OVP가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정리를 하시죠.